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윤주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며 철근 일부를 누락한 LH 아파트 단지 15곳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가 비슷한 구조로 시공된 전국 91개 단지를 모두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도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무더기로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공임대 분양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로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에 대해서 곧바로 안전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연결해서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왜 철근 누락이 있었던 건지, 또 민간 아파트는 안전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에게 스포츠 소식 듣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출발 무등의 아침,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LH가 발주한 전국의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한 곳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광주시 선동에서 착공한 600여 세대 규모로 무량판으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 112곳 가운데 42곳의 철근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희준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철회와 정치 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전에너지공대 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개교 초기 내부 규정 미비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미 자체 점검 과정에서 개선 중인 사항인데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권의 남용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여자만과 등량만 등 서남의 4개 내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서남의 일부 해역 수온이 28도 이상을 기록했다며 양식장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37살 A씨 등 문신 시술업자 12명을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전남 지역 8개 폭력조직원 120여 명 등 모두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문지 리포터. 네, 이번 주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만큼 시내도로 전체적인 교통 상황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내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보수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공사 구간에서의 작업은 일찍 시작됐습니다. 시내도로에서는 경율로 지나는데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돌고개역 방향으로 가는 길 돌고개역을 못 간 지점 가차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도로 파송 구간인 포토를 메꾸는 보수 작업으로 저행 속도로 지납니다. 서문대로는 대천 6교부터 속도가 떨어진 차량들 포중사 입구 방향으로 밀리고 있는데 중간 지점 가차로를 막고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도로에서는 가로수 가지치는 작업 구간도 있습니다. 독립로 울산 사거리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는 중간 지점 가차로를 막고 가로수 가지치는 작업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순환도로 지나기에는 수월합니다. 서창 나들목에서 서광주 나들목 방향으로 앞차와의 차 간격이 넉넉한 상태고 이순환도로 각화 나들목에서 두암 교차로 사이 구간도 양방향으로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내도로에서는 밑거울대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독립 나들목에서 첨단 이지구나 담양 방향으로는 연제교차로 통과하는데 신호 2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반대 상무지구나 터미널 방향으로는 독립 나들목에서 개수사거리 방향으로 개수사거리 앞두고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있습니다. 모든대로는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운수 나들목 방향으로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길은 여유가 있습니다. 시내도로 연결 구간인 나들목 사이 구간에서 약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독립 나들목에서 용복 나들목 방향으로는 시속 70km 미만의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천안 방향으로는 작업 구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양사에서 익산 분기점 사이 구간 가드레일 보수 작업으로 갓길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올바른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회자됐었죠. LH가 비슷한 구조로 시공된 전국 91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무려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광주 전남 지역은 안전한지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정상 녹음으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지난 4월 29일 토요일이죠. 밤 11시경에 인천 검단 지구 아파트에서 지하 2계층 약 한 1289제곱미터가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후에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설계라든가 시공 단계에서 전담 보강근이 누락되었고 미설지된 것이 발견되었고요. 네. 또 콘크리트 강도가 미흡하게 나왔고 또 공사 중에 추가 하중이 미적용된 것에 의해서 붕괴됐다라고 발표를 기했고요. 그리고 어제죠. 국토부가 LH 현장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 90여 군데를 조사했는데 15군데에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고 발표했고 이후에 바로 대통령께서 전체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 철근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시공 단계에서 이제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이건 사실은 제가 어제 이 발표 이후에 언론에서 여기저기 기자들이 많이 전화가 와서 사실은 모니터를 한번 해봤어요. 건축 구조 기술사나 건축사, 또 현장 소장, 또 국토안전원 전문가들한테 전부 모니터를 해봤더니 주변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요즘에 이 철근 빼먹어가지고 뭐 공사하는 뭐 이유는 남기는 이런 현장 거의 없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이 건설 업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해가 안 간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국토부나 LH에서도 뭐 돈을 아끼려고 고의로 철근을 빼먹었다기보다는 설계와 감리, 시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그렇습니까? 글쎄, 지금 저는 여러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근본적인 건설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설 지금 현장에 근무하신 분들이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또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양질의 고급 인력들이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이 현장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좀 무량판 구조지 않습니까? 이 무량판 구조는 일반적인 건물은 슬래브의 하중을 보가 받고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고 그 기둥의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그런 힘의 밸런스가 맞는 구조인데 이 무량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 보량자니까 슬래브의 하중을 보를 건너뛰고 바로 기둥이 받는 구조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잘 익은 호박떡을 밑에 하부에다가 교차로 나무 젓가락을 십자로 교차를 하고 그 교차된 곳에 나무 젓가락을 세운다 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잘 익은 호박떡을 교차되지 않는 나무 젓가락이 없이 바로 나무 젓가락 기둥을 세운다면 어떻게 됐어요? 호박떡을 뚫고 오려고 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뚫림 전담, 펀칭쇼라고 하는데 그러한 힘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무량판 구조는 기둥 주변에 많은 전담 보강 철근이 필요한데 이 전담 보강 철근이 지금 누락이 돼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하도급 업체에 이제 하도급을 줬던 그 원청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는 없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인데 설계 도면이 적절한 것인지 또 시공이 설계 도서대로 적절하게 시공이 된 것인지 이것을 매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즉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제도가 감리 제도인데 이 감리 제도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소위 사회 안전 시스템인
최후의 보루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 감리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네. 있습니까? 이 감리 제도 역시도 지금 감리라고 하는 것이 설계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시공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열정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진정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감리 비용이 상당히 다른 설계나 시공 엔지니어에 비해서 감리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왜냐하면 좀 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적은 이 감리 제도에 누가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년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여기에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또 이게 내 평생 직업이야 이런 직업 의식도 조금 결여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15개 단지 가운데 뭐 광주 전남 지역에도 뭐 해당되는 단지가 있는가요? 아쉽게도 지금 광주 선운동 2지구에 지금 시공 중인 현장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국토부나 뭐 LH에서는 뭐 보강 공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15곳에서요. 네. 보강 조치를 취하면 뭐 안전한 건가요?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안을 만들어서 수립을 하면 되는 것이고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걸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된 이 무량판 구조에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규정을 특히 어떤 건축 구조 공학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설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해야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안전 시스템인 감리 제도라든가 이런 것 소프트웨어적인 제도적인 것도 반드시 보완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이런 일련의 전수조사라든가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는 안 되고 원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너무 급하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 불안감이 이제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요. 네. 전수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직 이제 그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국토부나 국토안전원에서 아마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존 건물과 시공 중인 건물을 아마 전체적으로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무량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300여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0여 군데 LH 현장 하는 것도 얼마 시간이 많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를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조금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마 대소 경중 나누어서 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문제는 이제 인력과 예산인데 이게 이제 그 기존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있는 그 전담 보강 철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파괴 조사를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비라든가 특수한 장비와 또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LH가 발주한 그 공공 아파트 외에 민간 아파트에서도 혹시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 90여 군데 LH 현장에서 15군데가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 역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네. 만약에 이제 추가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정말 파장이 뭐 일파만파 커질 텐데요. 어떤 상황이 우려되고 또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저는 대한민국 건설 이 생태계 자체에 엄청난 그 어떤 브랜드 지금 언론에서는 브랜드 가치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좀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 어딥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라고 있는데 이거 역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입니다. 근데 저도 그 건설 현장 한참 공사할 때 직접 아랍에미리트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163층이고 828m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지었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고 가장 긴 다리를 만들고 가장 긴 터널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이 건설 기술이 국내에만 오면 맥을 못 추고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설 생태계 행정이라든가 이 제도라든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저는 한 번쯤 소일고 외양간을 확실히 고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1월 붕괴한 광주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와 그다음에 28년 전 삼풍백화점도 모두 같은 무량판 구조의 무단 설계 변경과 부실 공사 등이 겹치면서 무너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과욕이죠. 그러니까 슬래브의 하중을 보호가 받고 그 보호의 하중을 기둥이 받는 힘의 밸런스가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층고를 낮추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를 없애고 무리하게 슬래브의 하중을 바로 기둥이 받는 구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힘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 슬래브의 하중을 바로 기둥이 받으니까 아무래도 기둥이 슬래브를 뚫고 오려고 하는 그런 펀칭쉐어 뚫림 전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강 철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구조를 저희들은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건축 구조 기술사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검측을 강화하게 해서 매운으로 지켜보고 해서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한 앞으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러한 무량판 구조는 아예 그냥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인천 검단 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했던 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네. 30년 전에 철근을 30년 전보다 철근을 반만 넣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레진 기준이 강화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은요, 철근 레미콘을 70~50 정도로 철근이 많이 지금 배근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의 이제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철근 하도급 단가가 20년째 제자리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철근 건설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철근 같은 경우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단계까지 이를 정도로 과거에 특히 코로나 전국 정과 후 이때쯤에 최근 2~3년 동안에 건설 자재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유사 사례를 조금 막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무량판 구조와 같은 힘의 밸런스가 좀 원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특수 구조로 좀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 보다 디테일하게 설계라든가 시공, 품질 관리가 되도록 사회 안전 시스템인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보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였습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 KBS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 연결해서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기아 경기 결과부터 들어보죠. 롯데전 수입으로 6위로 올라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네요. 3위 두산을 2.5 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중에는 NC와의 원정 경기, 주말에는 롯데와의 홈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롯데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아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NC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를 내줬었는데요. 첫 경기가 아쉬웠던 게 3대 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최지민 선수 후반기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로 없는 허용하면서 역전패가 기록이 됐고요. 또 마지막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는 타격전을 펼치면서 13점을 뽑아내긴 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는 패디 선수 올 시즌 KBO 리그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패디 선수의 높은 벽에 막히면서 단 한 점도 내지 못하고 루징 시리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전에서는 자완 선발진들이 잇따라 출격을 했는데요. 이을이 유정철, 판원희 선수를 앞세워서 또 그 선취점 싸움에서 이기면서 기아가 3연승. 롯데를 상대로 수입을 기록을 했고요. 앞서 롯데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롯데가 한 경기 차 앞에 있었지만 이 경기가 시리즈가 끝나고 난 뒤에는 기아가 6위 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위 롯데도 두 경기 반차까지 쫓게 됐는데요.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번 주에도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의리와 윤영철 선수가 2인 2세 코트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두 선수 롯데를 상대로 해서 후반기 첫 등판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의리 선수 하면은 강한 구위의 직구, 힘을 생각하시게 될 것 같고요. 윤영철 선수는 제구가 좋은 선수인데 두 선수가 나란히 경기에 출전을 했고 또 나란히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또 본인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줬는데요. 이의리 선수 전반기에는 제구 난조로 좀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볼넷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좀 빠른 카운트에 승부를 하면서 또 이의리 선수의 장점인 본인의 강하고 빠른 직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풀어갔고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견학으로 승부를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8개의 탈삼진 뽑아냈고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시즌 8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의리 선수가 150km, 평균 145km의 직구를 던졌다면 윤영철 선수의 최고 구속은 139, 평속도 13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윤영철 선수에겐 정말 정교한 제구가 있는데요. 스트라이크 곳곳을 좀 공략을 하는 모습, 여기에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좋은 변화구를 바탕으로 해서 6이닝 동안 단 한 점도 주지 않는 깔끔한 피칭을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기아 팬들에게는 정말 현재이자 미래인 선수들이 잇따라 자신의 장점으로 힘과 정교함으로 승리를 낚아채는 기분 좋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임기영과 정혜영 선수는 3연투 활약을 펼쳤죠. 10홀드 10세이브를 기록했다고요? 네. 두 선수 마운드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요. 임기영 선수 같은 경우는 불펜에 전천 활약을 해주면서 올 시즌 정말 허리 싸움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도 임기영 선수 출전했었는데 3대 0으로 앞선 7회 2사 1, 2루에 등판을 했고요. 공 2개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허리 싸움, 롯데의 추격을 꺾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롯데의 두 경기에서도 출전을 했었고 토요일 경기에서는 소크라테스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 때문에 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줬고요. 세 경기에서 2.1이닝 단 21개의 공으로 소화를 하는 효율적인 피칭을 선보이면서 10번째 홀드 기록을 했고요. 그동안 주로 선발로 활약했던 선수기 때문에 통산 10홀드는 첫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정혜영 선수가 있었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 경기 주자들을 좀 내보내는 모습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지켜냈고요. 일요일 경기에서는 좀 넉넉한 상황에서 불펜진이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최지민 선수가 8회를 좀 막아주긴 했지만 9회 위기를 맞았고요. 이 상황에서 정혜영 선수가 출전을 해서 공 하나로 이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세이브를 수확을 했습니다. 정혜영 선수의 올 시즌 10번째 세이브였고요. 또 3연전에서 모두 출전을 해서 세이브를 한 본인의 첫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 주 기아는 산체스를 앞세워 삼성과 4연승에 도전한다는데 원정 3연전 뒤 홈에서는 한화와 주말 3연전이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과의 주중 3연전 포항으로 가서 경기를 하게 되고요.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서 하나와의 주말 3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주중 첫 경기 4연승을 놓고 기아와 삼성이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주 기아 롯데전 수입으로 분위기를 바꾼 모습이었고 삼성도 지난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SS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키움과의 주말 3연전에서는 2승 1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두 팀 모두 3연승, 오늘 경기에서 4연승을 놓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기아에서는 산체스 선수가 출격을 해서 선발진의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지금 기아는 이번 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위권에 있는 두 팀과의 대결 그리고 선발진이 안정세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완 선발진들 이유리와 윤영철 후반기 첫 경기 승리로 시작을 했고 판원희 선수 같은 경우도 앞서 시즌 중반에 합류를 하면서 투구수 관리를 좀 해주는 등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썼었는데요. 일요일 경기에서 6.2이닝 무실점 이제 완벽한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선발진 싸움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석에서도 나성범 선수가 좀 상승세를 타는 모습인데요. 토요일 경기에서 홈런 포함 3안타 활약을 하는 등 타선의 힘도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좀 하위권 팀을 만나긴 하지만 방심을 할 수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의 기세가 무섭고요. 또 여기에 하나 같은 경우는 기아가 올 시즌 전적에서 3승 6패 열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침착한 결정력 있는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FC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광주FC 이순민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결승골을 장식했네요. 4일 대전전도 기대가 크다고요? 네, K리그 잠시 쉬어갔습니다. 올스타전이 열렸고요. 이순민 선수가 코칭 스태프 추천 선수로 팀 K리그에 합류를 했었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후반전에 추가로 이렇게 투입 선수로 들어갔었는데 2대2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에 이순민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천의 외국인 선수 제르소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 슈팅 날리면서 3대 역전승을 만들어냈고요. 이 선수 참 재능이 많은 선수인데요. 위로라는 이름으로 래퍼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순민 선수 경기가 끝나고 나서 랩으로 좀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주FC 잠시 쉬어갔는데요. 이번 주 순위 싸움 다시 전개가 됩니다. 4일 오후 7시 30분 대전과의 홈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였습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